안녕하세요. 용산 재개발 투자의 미래, 용산 이만수입니다. 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부동산 투자의 바람이 재개발 쪽으로 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개발 투자의 기본적인 상식이면서 가장 중요한 분양 자격 부분을 용산 재개발 지역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삼각아파트, 삼각맨션 일대 대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자격이 나올까? 아니면 공유 지분을 그렇지도 않으면 도로 지분 등이 있을 때 온전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중개업소에서 공유 지분을 권유하기도 하며 그리고 싼 도로 지분이 있으니 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건을 샀을 때 온전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재개발 투자의 중요한 핵심 체크 사항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낡은 건물이 용산 삼각지역 주변에 있는, 그것도 초역세권에 있는 50년 된 삼각아파트 삼각맨션 부지입니다. 삼각맨션은 지분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한전 용산 창고처럼 땅만 소유하고 있거나 땅을 공유로 소유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이나 공유 지분을 샀을 때 옆에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로 완성된 레미안 용산과 같은 멋진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서울시 조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분양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규정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주택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규정입니다. 제1항에 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조항은 제2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는 말은 굳이 한 필지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목이 도로든 대지든 상관이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2010년 7월 15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앞에서 본 토지만 소유한 경우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칙 3조에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경과 조치가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27조, 28조 분양 대상 기준은 최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또한 용산처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용산구의 대부분 지역은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규정을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똑같은 제27조 주택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2호를 보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건축조례 29조 1항 1호의 규모 이상인 자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조례 29조에는 대지 분할 기준 면적으로 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그 외에는 90제곱미터 등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 면적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년 7월 15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토지만 소유한 경우 90제곱미터 이상으로 일원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대상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전 규정이 지금 2010년 7월 15일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땅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도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규정을 용산지역, 특히 용산지역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땅 지분이 30에서 9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이 지분이 단독 한 필지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주택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주택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되고, 무주택자 기간도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이렇게 무주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이후 공사 완료 고시일 전에 매매가 되어 가지고 주택이 있었던 분이 매입을 했다면 과연 이 분양 자격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규정상으로 보면 이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매입을 했었다면 이 전체 분양 자격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개발 투자의 대상인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 조문에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목이 도로이면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분양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목이 도로이면서 현황 자체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당연히 분양 자격이 나온다는 의미고, 그 30제곱미터, 90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것이 지목이 도로이면서 실제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분양 자격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50제곱미터 도로 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분양 자격이. 그럼 다음으로는 공동으로 땅,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분양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경우는 조례 시행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 사이는 단독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많은 부분에서 2003년 12월 30일 이 날짜가 조례가 제정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에서는, 서울시 재개발에서는 이 2003년 12월 30일을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물건이나 땅이나 뭐 이런 지분에 관련된 걸 보실 때 200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으니까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날짜입니다. 용산 재개발 투자의 미래, 용산 이만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를 때 분양자격 등
그리고 토지 면적이 부족하거나 권리 가액이 부족했을 때 추가로 구입해서 우리가 분양자격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